안녕하세요, CD맨입니다. 윈도우 11을 설치하는 방법을 소개했었는데요. 운영체제를 아주 깔끔하게 설치해 놓고 자신의 필요한 프로그램을 여러가지 설치를 했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안전하게 백업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크로니스 트루 이미지를 이용해서 백업을 해볼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료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아주 옛날부터 나왔던 프로그램이고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엄청나게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하나쯤 구매해 놓을 만한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 봅니다. 제 경우에는 아크로니스 트루 이미지 2020을 쓰고 있는데 지금 더 최신 버전까지도 나와 있긴 해요. 근데 너무 최신 버전까지는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조금 예전 버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기능상에는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제가 이걸 이용해서 백업 해볼 겁니다. 처음에 여기 메뉴가 있는데요. 백업 메뉴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백업을 어디로 할 건지가 뜨는데요. 제 경우에는 컴퓨터에 SSD가 하나 있고 이게 C 드라이브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장 SSD를 장착을 했고 이게 지금 G 드라이브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C에 있는 걸 전부 다 백업해서 G 드라이브로 백업을 할 겁니다. 실제로 백업을 해볼 건데요. 백업 메뉴에서 여기에 있는 걸 이쪽으로 백업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졌죠. 변경 소스를 클릭을 합니다. 어디 있는 걸 백업할지 선택하는 건데요. 디스크 및 파티션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C 드라이브 있죠. 지금 C 드라이브가 지금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C 드라이브가 체크된 상태로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 C 드라이브로 백업한다고 변경이 됐고요. 어디로 백업할지는 지금 클라우드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백업할 공간이 전혀 없으면 클라우드로도 백업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유료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백업할 걸 외장 SSD로 백업할 거기 때문에 변경 대상을 클릭을 하고요. 여기 보면 G 드라이브가 지금 있죠. 이걸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선택한 대로 C 드라이브를 G 드라이브로 백업한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백업 누르면 바로 될 것 같은데 몇 가지 옵션을 변경을 해야 돼요. 아래에 보면 옵션이라고 버튼이 있는데요. 클릭을 합니다. 여기 보면 디스크 백업 옵션이 있는데요. 예약을 통해서 특정 시간에 계속 백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대부분 유저들이 딱 정해진 시간에 딱 이 상태 그대로 백업을 하고 이거 한 번만 백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설명드리면은 이 아래 보면 예약 안함 있죠. 예약 안함을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백업 구성표를 선택을 합니다. 보면 증분 구성표로 되어 있는데요. 계속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시간에 백업해서 증가한다는 건데 이걸 클릭을 하고 맨 위에 보면 단일 버전 구성표가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딱 한 번만 백업을 하는 겁니다. 전체 백업을 딱 한 번만 하고 만약에 또 백업을 하면 그 전 걸 치우고 다시 백업을 하는 거예요. 이걸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알림이랑 뭐 제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할 게 딱 이거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제외에 들어가면 이거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원드라이브를 안 쓰시는 분들은 이걸 안 하셔도 되는데 제 경우에는 원드라이브를 정말 잘 쓰거든요. 근데 원드라이브를 여기서 제외를 할 겁니다. 왜 제외하냐면은 원드라이브를 여기 제외 목록에 추가를 안 해두면은 원드라이브까지 통째로 다 백업을 해버립니다. 복구할 때 원드라이브도 풀어버리겠죠. 중간에 예를 들면 원드라이브가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 1년 뒤에 복구를 해서 그러면 백업했을 때 가지고 있던 파일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걸 풀어버리면은 그게 다시 또 최신 파일로 돼서 다시 같이 백업 해버려요. 그럼 원드라이브 공간을 그만큼 더 써버리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원드라이브는 어차피 클라우드에 다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백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 추가를 하는 겁니다. 더하기 버튼 누르고요. 여기 있는 점점점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원드라이브가 있어요. 여기 자신의 계정 이거 선택하는 거 이게 지금 원드라이브인데요. 지금 원드라이브라고 지금 나오죠. 이걸 선택한 다음에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원드라이브가 추가가 됐죠. 그럼 원드라이브는 백업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확인 누릅니다. 이제 지금 백업 버튼 누르면은 백업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 복구를 위한 응급 키트를 만드는 부분이 뜹니다. 제가 백업한 대상 부분에다가 다시 응급 키트를 만들어서 그걸로 부팅하는 장비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여기 만들지 않고 백업하고 난 뒤에 따로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백업 진행을 누르면은 백업이 됩니다. 최근에 나와 있는 아크로니스 트루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백업할 때 재부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켜진 상태로 바로 백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백업이 됩니다. 백업이 다 끝났습니다. 백업한 거 얼마나 잘 백업됐는지 다시 확인도 가능한데요. 여기 있는 화살표 밑으로 된 걸 누르면은 유효성 검사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면은 백업했던 걸 다시 내부적으로 푸는 걸 해서 이게 안전하게 백업이 됐는지 확인을 합니다. 검사가 다 끝났는데 백업이 유효하다고 뜨네요. 그럼 이러면 백업이 완벽하게 잘 된 겁니다. 이제 백업 해놨기 때문에 안심하고 쓰시면 되고요. 참고할 점은 백업된 대상에 보면은 이렇게 파일이 이런 게 생깁니다. 아크로니스 백업된 이미지 파일인데요. 못 보던 파일이 갑자기 생겼고 용량도 크다고 이거 어떻게 지우냐고 물어보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백업했기 때문에 생긴 이미지 파일이기 때문에 이건 지우시면 안됩니다. 이번에는 컴퓨터가 켜지지 않을 사항을 대비해서 응급 USB를 만들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USB 메모리 중에 안에 중요한 데이터가 없는 거, 그러면서도 용량이 좀 작은 걸 하나 준비를 하시고요. 컴퓨터에 먼저 연결을 합니다. 왼쪽에 네 번째 있는 메뉴가 도구라는 메뉴인데요. 여기 있는 두 번째 메뉴가 복구 USB를 만드는 겁니다. 이 복구 USB를 만들면 이 USB를 이용해서 부팅이 안 되는 컴퓨터도 부팅을 할 수가 있고요. 아크로니스 트루 이미지가 프로그램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이용해서 바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메뉴는 두 가지인데 단순을 선택하고요. 아래 보면 USB가 두 개가 인식되어 있는데 제 컴퓨터에 지금 보니까 USB가 지금 D 드라이브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D 드라이브, USB D 드라이브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진행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운트하는 중이라고 뜨고 복구할 수 있는 이미지랑 그리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담게 됩니다. 아크로니스 부트가 가능한 미디어가 생성이 완료됐는데요. 여기 보면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적혀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백업과 응급 디스크를 만드는 게 다 끝났어요. 이번에는 복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백업 메뉴에서 백업을 했었는데요. 백업 메뉴에 들어보면 여기 복구라는 게 있습니다. 복구 선택하시고요. 그러면 어떤 버전인지 여기 표시가 됩니다. 백업한 거 체크를 하시고요. 오른쪽에 복구 대상이 나타나는데요. 근데 보통 백업했던 거에 다시 복구를 하려면 이렇게 이름이 둘 다 같습니다. 근데 다른 곳에 옮긴다고 하면 이름이 다를 수는 있겠죠. 지금 복구 대상과 백업한 거 내용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복구 누르면은 복구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C 드라이브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거는 싹 지워지고 제가 백업했던 게 그대로 풀리게 됩니다. 반드시 C 드라이브에 있는 중요한 데이터, 지워지면 안 되는 데이터는 원드라이브나 다른 곳으로 백업을 하고 난 뒤에 이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얘를 누르면은 복구가 되는데요. 얘를 누르면은 재부팅 할 거냐고 묻는 게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재시작을 누르면은 재시작을 하면서 복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컴퓨터가 켜졌을 때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복구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컴퓨터가 켜지지 않을 정도로 운영체제가 망가졌다면 다른 방법으로 복구하셔야 되는데요. 처음에 백업할 때 응급 USB를 만들어 놨었죠. 이 응급 USB를 이용해서 부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컴퓨터에 연결해 줍니다. 먼저 전원 버튼 눌러서 켭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자마자 F2키와 델 키를 계속 이렇게 눌러줍니다. 바이오스 설정 화면이 뜰 때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 되는데요. 바이오스 설정 화면이 뜨면 메뉴 중에 부트라고 있습니다. 부트 메뉴에 이동하면은 아래쪽에 부트 오버라이드가 있는데요. 부트 오버라이드 메뉴에 보면 Z플래시라고 지금 USB가 인식된 게 보이는데 제가 응급 USB 만든 그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응급 USB 만들었다면 그 제품의 모델명이 보통 여기 떠 있을 거예요. 이거를 엔터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재부팅이 되는데요. 재부팅이 되면 이런 메뉴가 뜨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는 마우스 커서가 움직이는데요. 그래서 마우스를 이용해서 왼쪽에 있는 메뉴 중에 복구를 선택을 합니다. 백업했으면 백업된 이미지가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백업된 이미지를 다른 외장 하드나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은 백업 찾아보기를 이용해서 백업된 곳을 이동한 다음에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목록이 추가가 되게 되고요. 이 위에 보면 디스크 복구라고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선택을 합니다.
복구할 백업 선택이 뜨는데요. 아까 선택했지만 다시 이 화면이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다시 한 번 더 하고 경로도 확인한 다음에 다음을 누릅니다. 이 화면이 뜨면 전체 디스크 및 파티션 복구를 선택한 다음에 다음을 누릅니다. 그러면 백업했던 시점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달력에 이렇게 색깔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 선택하면은 시간이 나타나는데 해당 시간을 선택합니다. 만약에 백업을 여러 번 나눠서 백업했다면은 그 해당 시점 날짜가 여러 개로 돼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 경우에는 단일로 했기 때문에 한 개가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한 다음에 다음을 누릅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복구할지가 복구 대상이 뜨는데요. 이거 다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 1 돼 있는 부분을 체크할게요. 그럼 전부 다 선택이 되죠. 그 다음에 다음을 누릅니다. 근데 복구할 대상, 그러니까 원래 지금 쓰고 있던 C 드라이브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지워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백업한 다음에 이거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누르면은 이렇게 분석한다고 뜨고요. 백업한 이미지를 어디다가 복구를 할 건지에 대한 선택 사항인데요. 디스크 1의 대상 선택이라고 뜨죠. 제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있는 이거 디스크 1 NVMe로 지금 컴퓨터 안에 장착되어 있는 SSD에 여기다가 풀 겁니다. 이걸 선택을 하고 다음 누릅니다. 다른 곳에 잘못 풀면은 다른 게 지워지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름이랑 뭐 인터페이스 이런 부분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음을 누릅니다. 그러면 또 여기 선택한 디스크가 안에 있는 데이터가 전부 다 지워질 거라고 다시 한 번 더 경고하는 부분이 또 뜹니다. 이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정말 지워져도 된다면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 화면이 또 뜨고요. 그러니까 보면 단계가 여러 단계인데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복구해서 풀어버리면 원래 있는 데이터를 복구가 좀 어려워요. 지금 어디서 어디로 복구할 건지 이런 부분들 요약해서 뜨는데 이 부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진행을 누릅니다. 그러면 디스크를 잠그고 그 다음에 복구를 실제로 하게 됩니다. 복구는 생각보다 빨리 됩니다. 지금 남은 시간 7분으로 나오는데요. 더 빨리 될 수도 있어요. 아래 부분에 보면 작업이 완료되면 컴퓨터를 다시 시작이 있는데요. 이거를 저는 체크를 한번 해줄게요. 그 다음에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재부팅이 되게 되고요. 그럼 부팅 순서가 기본적으로 원래 쓰던 SSD로 돼 있기 때문에 부팅이 바로 되고 이렇게 운영체제가 켜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백업했던 거 딱 백업했던 그 시점으로 딱 돌아오게 되고요. 근데 원드라이브는 백업 대상에서 제가 빼놨었죠. 그래서 처음에 부팅되면 이렇게 오류가 뜰 겁니다. 원드라이브 오류가 뜨는데요. 여기 보면 원드라이브 설정 있죠. 설정 누르고요. 이 창이 뜨면 자신의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면 이런 화면 뜨고 다음 그러면 원드라이브를 다시 설정하는 거거든요. 원드라이브가 아예 없다가 다시 설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바탕화면이랑 문서, 사진은 백업은 안 하기 때문에 체크를 끄고요. 건너뛰기를 누를게요. 이거는 나중에, 다음, 나중에, 폴더 열기 이렇게 선택하면은 다시 원드라이브가 설정된 게 뜨고요. 전부 다 클라우드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전부 다 구름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거는 들어가서 다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업과 복구가 전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막상 해보시면 USB 끼우고 뭐 이런 작업 다 합쳐서 10분 안에 다 백업과 복구가 다 완료가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백업과 복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아주 옛날에 있던 툴은 완벽하게 백업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툴 빼고 최근에 나와 있는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11처럼 이런 최신 운영체제를 안전하게 백업하고 복구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 가장 좋으니까 이 방법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네, 고맙습니다.